진행되는 동안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소송에 아주 특이점이 있습니다. 후보도 없이 어떻게 소송을 하려고 하느냐. 이래서 저희가 후보를 주말에 구해가지고 2인자까지 써서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어쨌든 후보가 없으면 그 후보 정당만이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대부분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진행상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도 저는 항상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는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항상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일환 때문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급격히 계약서를 쓰고 오늘자로 소송인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총 소송 인원은 11,040명이고요. 대표 공무는 위금숙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전산상으로 기재되는 사람은 10,000명밖에 안 돼가지고 추가로 이제 1,400명이 추가로 이제 별지로 들어갔는데, 그 별지의 첫 번째 인물이 이제 또 그 후보,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와 국민들이 10,000명 이상 소송을 한 것이고, 아마 우리 소송 대리인단 모두가 다 그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소송인 그 대리인 한 적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예, 63 이거 슬라이드 표시하나요? 예, 63 대선은 엄청난 부정선거였습니다. 네, 엄청난 부정선거였고, 이 63 대선은 그 특징이 바로 당선이 되면 바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례 없이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고, 그걸 바로 묻으려고 했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부정선거의 방법을 총동원한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부정선거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 최대의 통신회사, 인구의 절반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2,700만 이상이 지금 털린 것으로 파악될 때 아직 이로 인한 금융 피해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중국의 이 차이나 공안이 과연 한국의 최대 통신사를 털어서 뭘 했는가? 대산이나 금융 이런 거의 목적이 아니었으면 과연 무엇이 이들의 목적이었을까? 네, 바로 신분증 위조, 모바일 신분증 위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20년 8월경에 이렇게 패스포트 18,000여 장이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시흥시 고물상에서 그 쓰레기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주민등록, 여권 등이 있었는데 대거 위조를 통한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결국 중국에는 사비 투표가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건 아마 오늘 처음 공개하는 자료인데요. 이번 SKT 해킹 사고의 가장 특이한 점은 원래 간의 사전통신망고 여기 보시면은 원래 KT였습니다. KT. 근데 SKT가 관의 사전통신망으로 처음 들어갔어요. 여기 SKT 통신 장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스위치 허브인데 이게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입니다. 그래패커드 엔터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산 스위치 허브가 들어 있었고, 과연 이게 뭐가 있었나? 개표장이나 사전투표장 주변에 하웨이 와이파이가 잡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해킹된 통신망을 사용한 것, 그것도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참관을 했던 분이
이 사람이 3번, 4번 오는 것을 목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촬영을 한 겁니다. 신분증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위조 신분증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여섯 번 투표를 이분은 전학의 선생님한테 가져가면 10억 받을지도 몰라요. 네, 심하게. 네.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한 게 있고, 요거는 다른 곳을 6번 투표를 했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분 녹취를 들은 사람의 얘기를 듣기로는 6번 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또 인천 남동구에 한 목사님께서 제보를 주셨고, 여기가 저희 지금 도전을 받았는데 왔었는데 처음 왔을 때 약간 굉장히 눈에 띄는 복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이거는 평창동 사전투표로 왔는데 본 사람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사람이 오전에 봤는데, 이게 목사님이 봤는데 오후에 또 왔다는 거예요. 한 투표소에 2번 투표도 가능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 목사님이 신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참관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왔다. 둘 다 투표지를 집어넣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시스템이라는 거 이미 입증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분증 신충동 사전투표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에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건이 있었던, 여기 주변에 보면 중국인들 버스들이 계속 옆에 있었던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 한국 국적 기화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중국인들의 투표 인증샷이 과연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뭘까? 투표하는데 캐리어를 들고 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굿모닝 여행사, 여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중국인들이 집단 투어하는, 이게 관광 투어가 아닌 투표소 투어를 하는 그런 영상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신기한 것이고, 이 신촌동 사전투표소에는 요 여학생 있죠. 이 친구의 국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딱 걸렸어요. 5월 29일 2시 21분과 2시 43분에 출입하는 것들이 잡혔습니다.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더 들어가면 투표하는 출입 자체가 제한이 되거든요. 이렇게 2차례 출입한 것이 발견되었고, 풍남일동 사전투표소에도 이 사람이 2번 들어갔다는 게 가까운 한 2~30분을 두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복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번에 지난주에 캐시파텔 FBI 국장이 중국 애들이
위조 신분증을 대거해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 광동성에 내는 데서 지금 투표지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한국에 보급을 했고 여기 경유지에 이제 한국 사우스코리아가 드러났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몇 개만 올리려고 했는데 한 두세 간 검색을 하다 보면 새벽에 밤에 1시, 12시 정도에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투표를 하러 갔더니 서명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사전 투표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당일 투표로 또 서명이 됐다는 사람. 즉 뭐냐? 신분증을 도용을 해서 투표를 한 사람. 그러니까 SKT 해킹 사고로 신분증이 대량으로 털린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인증샷을 하고 중국인 관광 투표 그 관광버스가 옆에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이거 한번 집단적으로 모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 황교안 총리께서 이렇게 고성군 토성면 토성초등학교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필체가 전혀 아닌 서명이 되어 있다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뭐 경기, 안양, 고양, 마포, 영등포, 고양, 평택 뭐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저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의 직원이 잡혔습니다. 선거사무원이 잡혔는데 이 선거사무원이 중국 투표하는 게 적발이 되는데 이게 저는 이 사람이 뭐 배우자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트릭인 것 같아요. 같은 투표 그 신분증으로 두 번 했을 수도 있고 이게 뭐 한 세 번 했는데 두 번 걸렸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그 내부자의 이 부정선거 공모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된 투표 그 신분증을 활용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거는 뭘 시사하느냐면 뭐 동일인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그거를 이제 선관위는 오케이라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기간 만료 투표 그 신분증을 사용하는 거는 기간 만료된 이후의 신분증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가 있다라는 신분증 그 통해서 중복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거든요. 제가 이제 육상 대선 전에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 개명을 한 사람들이 개명 전후의 신분이 다른데 그 개명 전의 신분증이 또 계속 투표에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제보를 그 내부자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우려가 섞인 것들이 있고요. 이런 이상한 중국 투표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광주, 전남 뭐 이런 데 보면은 5초 내에 투표를 하는 여기 보십시오. 전국의 21대 대선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소요 시간을 보면 5초 이내 두고 옛날에 부천시 신중동이 2020년에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5초 이내 10초 이내 428 그리고 15초 이내 1072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투표지를 발급받는 데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일. 집단적으로 대거 이렇게 그 우사인볼트보다 빠른 인원들이 투표소에서 우사인볼트보다 빠르게 뛰어서 투표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황들이 나왔고 그리고 사전투표 인원이 10,000명이 이상이 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하다. 그런 점도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 보시면은 1분당 1원 에 보면은 특정 시간대에 보면은 2초당 한 표, 뭐 이런 3초당 한 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1,000명 이상이 투표한 곳이 45곳이나 잡혀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특이한 행동이에요. 결국에는 이것들은 우리가 다 고소 고발을 하고 또 소송에서도 분명히 따져보아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남양주, 대구, 뭐 고양 곳곳에 여러분 너무 광진 그리고는 진해 뭐 곳곳에 이렇게 가짜 투표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빳빳한 사전 투표지들이 등장을 했는데 빳빳한 사전 투표지 자체가
이렇게 선관위 거짓말대로라면 좀 원상 회복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그렇지 표현지는 않습니다.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없는 말이 안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원형은 롤입니다. 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늘어져 있는 게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어지거나 이렇게 때가 묻거나 이런 식으로 너덜너덜한 공기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기층 없이 신권 다발처럼 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정선거, 가짜 투표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극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와 이런 상태. 왜 이 투표지들은 이렇게 되고 이 투표지는 이렇게 되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럼 이런 투표지들은 불량 투표지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접어가지고 있는 투표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붙은 투표지들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제가 고민했는데 이건 하나의 가설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테이프를 요거를 뜯었다가 빼고 넣어버려도 돼요. 빼고 넣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 종이에 요거를 떼서 넣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닫아버리고 투표하고 마지막에 표면은 이런 붙는 투표지가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빳빳하게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붙은 투표지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체국이나 우편집중국 아니면 중부권 강력물류센터에서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바꿔치기를 하는 그런 투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붙은 투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 개표소에서 이런 장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사전 투표고요. 바코드가 있는 이거는 당일 투표인데 이렇게 이런 실선이 인쇄 실선이 보입니다. 인쇄 실선이. 저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했지만 이런 실선이 나오면요. 당일 투표는 저 모조리 파쇄하고 새로 찍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가짜 투표지를 넣었다는 거죠. 가짜 투표지.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강서구, 부천, 김포 이런 데서 그 대선 투표지가 아닌 6.1 지방선거 그다음에 4.10 투표지들 나왔는데 4.10 총선 때는 포항에서 2020년 4.15 총선께 나와버렸죠. 이런 거는 결국에는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서 나머지 찌꺼기들이 같이 딸려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북 그 사전투표소, 그 용인 수지의 성북군 사전투표소에서 이 발견된 이게 이제 인천 서구에 뭐 9시 경에 이 만든 걸로 나왔죠. 그런데 사건 발생 시간은 7시 10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는 타임머신을 타고 온 투표지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즉 가짜 투표지라는 얘기인 거죠. 가짜 투표지라는 얘기가 있고 이거는 이게 비단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으로 기표된 사전투표지가 그 봉투 안에 있었던 것은 3구 대선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도 3장 4장이 신사동에서 했었고 전국 곳곳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됐거든요. 그냥 이번에 6.3 대선에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대거 그냥 모조리 다 축약하고 다 넣어가지고 한 그것의 일부분이다라고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주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중부권 강녕 우편 물류센터를 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라든지 익산에서 접수 취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우편 투표를 뭔가 작업하기 위해서 걸린 부분. 제가 지금 넣지 않았는데 장흥 우체국에서 제 우편 투표를 뭔가 작업했다라는 제보도 제가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우편 투표와 관련된 공장, 가짜 투표지 만드는 공장이나 바꿔치기 하는 공장이 있다라는 그런 강한 추정이 됩니다. 남부산에서 여기 보면은 기장까지는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인데 또 중부권 강력 우편 물류센터를 거치고 여기가 이제 요즘에 무인화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엄청난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위조 투표제가 대량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1번이 계속해서 나오는 3178번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용인에서 또 1208번이 이재명만 계속해서 나오는 현상.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위조 투표제를 대량으로 넣었다라는 것밖에 입증이 안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김문수 후보도 계속 나오고 이준석 후보도 계속 나오는 것은 특정 비율로 넣었다. 그렇게 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무기표 투표지가 투입되는 이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결국 그 전자개표기를 결국에는 한 몇 프로 정도는 또 이 전자개표기 통과하는 과정에서 장난을 쳤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특수봉인지를 이번에 이놈들이 바꿔치기 그 비자료용으로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포가 남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막 이거는 아예 밖에서 발견된 청주 윤양 이런 거 이거는 대구 북구 수원 관성구 곳곳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투표함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만에 투표함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 9개에서 10개로 증가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투표함도 하나 더 집어넣는 그런 과감한 짓을 많이 하고요. 이번에는 아예 봉인을 원래부터 계속 이 관내 사전 투표함, 행당식 투표함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걸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철제 또는 알루미늄재라고 해가지고 이에 준하는 걸로 한다라고 해서 이게 위법하다는 지적이 10년간 있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이번에는 2025년 2월 20일에 뭐라고 했냐? 중앙위원회는 투표함 종류별로 재질을 달리하게 정할 수 있다라고 아예 관내 사전 투표함, 행당식 관내 사전 투표함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부정선거 할 거니까 그냥 입 닥치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뚜껑만 이렇게 봉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기 위한 그런 사전 포석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고 아마 이제 위 소장님이나 이런데 말도 안 되는 그 통계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통계 결과는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평생 개돼지로 살 수밖에 없고 베네수엘라가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지금 아주로 우리가 지금 26년을 지금 좌파 정권에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는 그런 사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앞으로 꿈과 희망이 없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국가가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2월 이제 26일 날 미국에서 이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발표가 있고 백악관이나 위에 등에서 많은 그 피드백이 있으면 그들만 국제적인 외침은 부족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주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소송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